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오늘은 2주년 기념 강의가 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윤석열 현상과 국가적 재앙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211강이 됐습니다. 311강이 됐습니다. 제가 8월 10일 날, 2022년 8월 10일 날 이제 첫 강의를 시작했죠. 조직론적 사랑, 냉철한 사랑이 뭐냐. 그때 당시 김건희 논문 표절이 난리를 지길 때인데, 논문 표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독일 사람들은 이 논문 표절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논문 표절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남의 지식을 자기가 훔쳐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논문 표절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을 알려드렸고, 논문이 표절된다는 것은 독일 학계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출발이고요. 1주년 기념으로 성취예측 모형으로 본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강의했습니다. 작년 8월 5일이죠. 그때 150강으로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311강이 됐습니다. 윤석열 현상과 국가적 재앙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10일 날, 2년 전 8월 10일 날 조직론적 사랑과 논문 표절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고, 제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강에서 1주년 기념 강의로 성취예측 모형으로 본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전에 벌써 문재인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죠. 문재인을 아직도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국가적 비극이죠. 문재인은 칭송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라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문명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한 것이죠. 근데 안 한 것은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150강에서 얘기했고, 나중에 보니까 더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계속 문재인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년 기념 강의로 311강이 됐는데, 윤석열 현상과 국가적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새 나타난 사회적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걸의 처신은 만행에 가깝습니다. 김홍걸이 DJ 사저를 문화재 지정을 시도했으나 안 됐다. 민간기념관 될 것으로 했다. 이도 개소리입니다. 권노갑 전 의원에게 알아서 잘 정리해라고 해 정치권 전화통화는 한 통도 없었다. 다 개소리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DJ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처음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방향을 확고히 정해준 사람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DJ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탔지만. 미소핑구님, 네, 소장님 건강하시길 바래요. 건민네 화이팅. 네, 건민네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핑구님처럼. 정치인은 반드시 경중, 선후, 완급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야 돼요. 이해찬이 쓴 회고록에
이 얘기가 나와요. 경중, 완급, 선후. 잘 판단해야 돼. 그 판단력을 길러야 돼요. 그걸 못 기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카 키무라님, 정확하게 보는 눈, 정직하게 말하는 입, 정의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전하는 소장님의 2주년 강의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김홍걸 같은 사람이 정치를 했다는 사실이 우리 국회의 수치예요. 부끄러움이고, 이런 사람을 공천한 사람, 그게 누구냐? 양정철이라는 놈이야. 양정철.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본 없는 아이가 나타나서 나라를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양정철의 이영자만 나와도 여러분은 멀리 하시기 바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체 들으면 안 됩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쇼츠가 나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만행인지. DJ 사절을 매각한 것은 만행이라는 거죠. 봅시다. 김홍걸 전 의원이 정말 해선 안 될 짓을 했죠. 이전에 이 회사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때도 이제 노벨평화상 상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들끼리. 근데 민법상의 상속 원칙을 들어서 친자인 김홍걸 전 의원이 내가 다 받겠다 했었거든요. 당시 제가 동교동계 분들을 만나서 격분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또 원래 잘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격분한 분들이 꽤 있었는데 당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형제간의 상속 분쟁처럼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DJ의 아들들인데 이런 걸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다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아예 사절을, 물론 상속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억 원어치나 받고 팔았어요. 그 돈 먹으려고 판 겁니다. 상속세가 정말 부담이었으면 그거 어떻게 본인이 지원도 요청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죠. 그런 노력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1차로 모든 비난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은 다시는 정치권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못 들어올 거긴 한데 그 자격도 없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홍걸이 한 행위는 그 만행입니다. 아주 야만적인 행각을 벌인 거예요. 이게 재단에서, 그 DJ 재단이 있잖아요. 김대중 재단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뭐 비슷한 그런 그 문서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에 그 집을, 그 사저를 사서 기념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재단에서 사기로 34억인가에 주고 사기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3억 4천을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계약금인가? 그것도 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억에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100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왜 김홍걸의 저 처신에 분노하느냐 하면 내가 이희호 자서전 동행이라는 이 책을 보고 이희호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자서전이 나오거나 또는 평전이 나오면 나는 그걸 웬만하면 봅니다. 내가 왜 평전을 보느냐?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웬만한 평전이 나오면 봅니다. 그래서 몇 권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소설보다 재미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재미도 없고 뭐 큰 가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세히 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2016년에 이희호 평전이 나왔어요. 고난의 길, 신념의 길. 고명섭, 내가 진짜 존경하는 한겨레의 고명섭 기자가 쓴 거예요. 내가 자세히 보면서 이희호라는 여자가 있어서 김대중이 됐구나.
김대중은 절대 혼자서 이렇게 될 수 없다. 이희호라는 여성 한 사람이 김대중을 키운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희호예요. 이 김원걸이 이 녀석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놈이야. 나쁜 놈이죠. 이런 놈을 국회의원에 자기가 공천한답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양정철이가 떠든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다 등신 같은 놈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름난 사람들 치고 그 뒤에 아내의 보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에 이름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웬만한 병전은 다 가지고 있고 다 봤는데 다 그 뒤에 그 아내가 뒷받침한 거예요. 오늘 한나 아렌트를 내가 다시 소개하는데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한나 아렌트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이 사람은 그 남편,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실상 결혼을 했고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부부죠, 부부가.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도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하이니히 블리히어라는 남자도 그 처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블리히어가 아내가 있는 줄 모르고 사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였어. 그래서 그 블리히어가 이혼하고 프랑스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그 절차도 프랑스에서 다 해요. 그 33년에 그 탈출했잖아요, 독일을. 독일이 유태인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탈출했는데 프랑스로 일단 탈출했다가 거기서 41년에 그 뭡니까? 미국으로 다시 탈출합니다. 프랑스가 넘어갔잖아. 프랑스가 완전히 독일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몇 주 만에 그냥 다 프랑스가 손들고 그러니까 북쪽은 직접 나치가 통치하고 남쪽은 비시 정부가 쓰잖아요. 비시를 이제 수도로 해서 그 괴뢰 정부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탈출해야 되잖아. 거기 다 프랑스 땅이 독일 땅이 됐으니까 거길 다 탈출해야 되는 거야. 다시 탈출 러시로 미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41년에 겨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8년쯤에 결혼을 하고 실제로는 탈출하는데 헤어져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정식 이제 부부가 되죠. 결혼은 그 프랑스에서 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뭡니까? 그 41년에 그쪽 미국에 가서 정식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 위조 여권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위조 여권을 줘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그 수천 명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야. 난민이지. 몰려들었어. 그러니까 위조 여권을 발행해줘요. 그 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 미국으로 빼오기 위해서 미국 위조 여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줍니다. 그때, 그 발터 베냐민이 그걸 못 만들어요. 그게 발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위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발터 베냐민이 거기서 자살하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인데 거기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끝났죠. 뭔 얘기를 하다가 이희호 여사 진짜 위대한 인물입니다. 국가 조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숨진 권익위 직원, 국장 대리를 했었던 국장이죠. 네, 지인한테 수뇌부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을 하라고 밀어붙였다. 그래서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죠. 김건희 조사 권익위 국장 숨져 수뇌부 종결 밀어붙였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 괴로웠다. 김건희 명품백 담당했던 국장 사망으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조직이 전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관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지 못한 것이 문재인입니다.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즉각 국가가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 설계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찬